안녕하세요. 이정환의 자가면역TV,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. 오늘은 또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계속 접하게 되는 것이 음식이고,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병이 좀 빨리 낫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, 아니면은 어떤 거를 먹지 말아야지 내가 좋아질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, 그 중에서도 요새 이제 많은 정보가 TV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, 또 이제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에 대한 것입니다. 우리가 이제 기름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. 지방 섭취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죠. 뭐 고기를 먹는 방법도 있고,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방법도 있고, 뭐 견과류를 통해서 기름을 먹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기름을 짜놓은 것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, 대체적으로 이제 기름을 짜놓은 것을 먹을 때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기름이 좋은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새 좀 핫한 트렌드한 기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 기름들이 각각의 이제 어떤 효능이 있고, 뭐 어떤 분들이 좀 드시면 좋으시고 어떤 이제 부작용이나 유의점들이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핫한 오일 첫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.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뭐 면역질환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드셔도 괜찮고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아보카도를 압착을 해서 만든 오일을 요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는 세계적으로도 영양가가 굉장히 많은 과일로 유명하죠. 그리고 이제 겉모습을 보면 울퉁불퉁하고,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숙성이 돼서 까맣게 되면은 악어 가죽처럼 보이기 때문에 악어배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보카도를 보통 한 300ml 정도의 오일을 만들 때 아보카도를 한 20에서 한 25개 정도를 압착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한 10g당 했을 때 아보카도 하나 정도의 어떤 그런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는 보통 이제 과육 자체를 바로 짜서 오일을 만든다고 하는데, 그 오일을 바로 짠 거를, 처음 짠 거를 익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뭐 버진, 그 다음에 퓨어, 블렌드 이런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, 뭐 드신다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가장 먼저 짜서 만든 익스트라 버진 오일을 드시는 게 더 좋겠죠.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저온에서 압착을 해야 더 이제 오일이 잘 나온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아보카도 오일이 몸에 좋은 이유를 살펴보자면, 일단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, 포화지방산은 몸에 좀 축적이 돼서 나쁜 일들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. 불포화 지방산은 상대적으로 몸에 축적되는 것이 좀 적으면서 몸에 필수적인 지방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,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 오일은 건강에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중에서도 이제 오메가3, 그 다음에 오메가6, 오메가9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다고 하는데, 특히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. 근데 오메가9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, 오메가9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우리 몸의 혈관을 좀 청소해주고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도 비율이 중요한데,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9 지방산은 좀 많으면 좋고, 오메가6 지방산은 적당히 있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한 4대1 정도 비율이 좋다고 하니까, 아보카도를 섭취하게 되면 좋은 오메가3나 9을 섭취할 수 있어서 혈관 건강, 뭐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쪽에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에도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또 아보카도 오일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, 걔네들도 이제 콜레스테롤을 좀 조절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 얘기를 할 때 HDL과 LDL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. 몸에 안 좋은 LDL은 좀 낮춰주고 HDL은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올레산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
뭐 바나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혈압이 좀 있으신 분들도 아보카도 오일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비타민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뭐 비타민 E라던가 베타카로틴, 알파카로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이나 보호에도 좀 좋고, 그 다음에 그 루테인이라던가 비타민 B2, 6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길게 설명이 나왔죠. 그러니까 아보카도 오일은 이만큼 좀 몸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오일을 어떻게 쓸 것이냐,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, 뭐 얼마나 먹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우리가 이제 오일을 쓰게 될 경우가 요리를 하게 될 때 무슨 이제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샐러드에 뿌려서 그냥 먹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. 뭐 우리가 간단하게 달걀 후라이를 한다던가 뭐 전을 부친다던가 이렇게 전이나 부침 요리 같은 거 사용을 할 때가 있을 거고, 좀 튀겨서 음식을 할 때 사용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. 일단은 뭐 샐러드나 이런데 그냥 그 상온에 있던 것들을 뿌려서 드시는 거는 흡수율도 좋고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연소점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볶음 요리, 그 다음에 뭐 달걀 후라이라던가 뭐 계란말이 같은 요리들, 그 다음에 전을 부칠 때도 일정 온도 이상까지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을 하셔도 영양소의 파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잘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튀김 요리를 하실 때 180도 이상의 온도가 되게 되면 올레산도 이게 그 지방 구조가 변하면서 트랜스 지방 형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조리를 안 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습니다. 그 모든 기름들이 그 일정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또 이제 몸에 좋은 성분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. 만약에 튀김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한 150도, 160도 정도에서 좀 서서히 익히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튀김 요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몸에 염증이 많이 있으시거나 좀 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는 안 드시는 것이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아보카도 오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두 번째는 좀 크릴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크릴 오일도 요새 되게 핫합니다.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크릴 오일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좀 나와 있고, 크릴 오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라던가 매체에서 많이 다뤘습니다. 크릴 오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크릴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새우 같은 갑각류가 있습니다. 얘네들이 이제 그 정말 고래들이 먹고 이런 것들인데, 그 얘네가 좋은 게 아주 작은 그 최하위의 어떤 포식자 개념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쌓이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참치나 이런 큰 그 어류들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어떤 지방들이 많다고 하지만 얘들은 중금속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. 계속 다른 걸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. 근데 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로 섭취하는 것들이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중금속이 쌓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생선의 오일 중에선 좀 안전한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릴 오일에서 크릴 오일 보시면 좀 빨간색이 납니다. 빨간색이 나는 거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어떤 그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크릴 오일도 몸에 좋은 그 레드푸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크릴 오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, 얘네들은 어떤 효능이 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보카도 오일과 같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건강하게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그 실험을 통해서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많이 복용을 시켰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골을 파괴하는 것들을 조금 억제를 하고 뭐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병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뭐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데 약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,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라던가 EPA, 그 EPA인가요? EPA가 맞네요. 그 다음에 DHA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뇌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시거나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다거나 그 다음에 집중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크릴 오일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크릴 오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특징이 있는데,
그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방송에도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돼지 기름이랑 크릴 오일을 물에 타서 비교를 한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크릴 오일은 물에 탔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녹습니다. 물이랑 잘 어우러져요. 되게 신기한 건데 돼지 기름 하나도 안 녹겠죠. 근데 이제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녹였을 때 굉장히 물에도 잘 녹고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도 잘 된다고 합니다. 이런 특징이 있는 게 크릴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근데 크릴 오일은 그 앞서 말씀드린 아보카도 오일과 같이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.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몸에서 조금 지방산이 과도해지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권장량은 크릴 오일로 했을 때 원 오일이라고 하면은 티스푼으로 하루에 하나 정도 그 정도로 좀 드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샐러드를 먹을 때 같이 첨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요리 중에서 약간의 이제 기름기가 들어있는 국물 요리가 있을 거예요. 뭐 김치찌개라던가 아니면은 뭐 동태탕이라던가 이런 류에는 반 티스푼 정도, 한 티스푼 정도를 살짝 넣어서 같이 드시게 되시면은 조금 더 고소한 맛도 있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크릴 오일은 그런 식으로 좀 건강에 좋은 보조식품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캡슐로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요리에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크릴 오일까지 좀 알아봤고요.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오일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또 올리브 오일과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잘 참고해 보시면은 오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또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.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